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하나 싶었는데 또 속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가 되는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골 라인을 금메달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상대편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어요.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심판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네, 공감이 되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잘 버티다가 아쉽게도 밀렸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내일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오늘 뉴스도 뭐 뉴스가 몇 개 있긴 했지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제 뭐 상상의 나래를 펴서 무슨 결정을 내릴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도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뭐 수요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예.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금리가.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또 그저께 미국 시장하고 달라요. 2년물 입찰하고 5년물 입찰할 때 2년물 입찰했을 때는 블룸버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많으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거에 기대가 크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그런 보도가 없었어요. 근데 수요는 많았어요. 네. 수요는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수요가 많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라서 안전자산을 사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건지 어떻게 해석해서 뉴스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받는 영향이 틀린데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가 다 올라왔잖아요. 14,000 거의 500까지 올라왔다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또 급락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99%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장 개장 전에 8시 정도부터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이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 그때 14,200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13,900까지 내려갔었어요. 14,500에서 13,900으로 내려갔다가 14,200으로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14,230 정도였는데 오늘 그걸 넘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오후에 살짝 넘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근데 그런 흐름은 관망이죠, 관망.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예. 근데 어제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또 위험한 그런 정도. 예. 그게 이제 이 5년물 입찰에 대해서 이 금리를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거거든요. 뭐 여러 운용사들이나 이런 데서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조짐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내일 발표를 하고 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지금 벼랑 끝에 제가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연준이 여기서 이 금리, 너무 높다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엉뚱한 발언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진짜. 네. 그때는 정말 2020년도 3월달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2년물이 1%잖아요. 1%면 4번을 올릴 거다라는 거를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연준이 금리 물가가 지금 뭐 높은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만일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그냥 불확실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물가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속도를 그렇게 빨리 가져갈 생각은 없다라고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상당히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떨어지느냐 아니면 진짜 다시 올라오느냐 그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회복했는데 그건 뭐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유럽도 지금 회복할 수 없는 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제 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뭐 근일 중으로는 침공할 그 위험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이 직원들한테 철수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이제 사실 그 전쟁에 대한 위험은 그저께 유럽이 폭락하면서 반영이 됐어요. 예. 총소리 난다 해가지고 뭐 더 많이 빠지고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일단 그런 위험은 유럽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럽 시장은 강하게 올라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가스가 제일 문제거든요. 카타르에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카타르가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너무 많이 이동시켜 버렸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이미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예. 가스 때문에 좀 그렇다. 근데 어제 독일의 기업 환경은 1월 달이 95.7이 나왔어요. 12월 달 94.8이었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현재를 96.1로 평가를 하고 미래는 95.2로 평가를 하는데 미래는 12월 달에 92.7이었어요. 예.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IMF는 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향을 했잖아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0.8%를 낮춰가지고 4%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도 0.8%를 낮춰가지고 4.8. 근데 좋은 쪽은 유럽하고 일본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3.3에서 3%로 하향을 했거든요. 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좋게 보고 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의 호재는 영국이 코로나 검사 의무 규정 이런 거 다 폐지하겠다.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 입국자도 거기서 검사 받고 들어오면 된다. 뭐 이렇게 격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덴마크도 코로나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면 미국도 이제 확진자 수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런 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뭐 미국의 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뭐 이런 거 뭐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둔화돼도. 그리고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이런 게 113.8이 나왔는데 이전은 115.2. 근데 전망이 111이었어요. 예.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괜찮게 나왔다. 예.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 1년하고 7년 반짜리 입찰이 있었고, 그리고 5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5년물 금리가 1.533이에요. 1.533. 이게 이전치가 1.263이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안 올라 보이는데, 지금 최근에, 캐나다, 일본, 유럽의 30년짜리 채권 금리가 뭐 0.3, 뭐 이렇습니다. 이 지금 유럽은 기금을 7,500억 유로를 해놨는데, 그거 금리가 제로에 제로. 그러니까 공돈이 7,500억 유로가 생긴 거예요. 그 유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캐나다도 좋고 일본도 좋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5년물도 1.5%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128%를 넘었는데 이자 지급 비용이 줄었어요. 재작년까지인가요? 나왔던 데이터로서는 이자 지급 비용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로 이게 상환하고 발행한 게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오히려 줄었다. 부채는 늘었는데.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연준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지금 1.5%, 5년물을 1.5%씩 주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현 수준에서 만일에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6회, 7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는 얼마 전에 통과된 예산안이나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금리를 낮추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물가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속도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금리가 내려오겠죠.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충격을 주는 겁니다.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미국채 금리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그냥 불확실성 해소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연준은 지금 뭐 시나리오를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뭐 제대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1, 2, 4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가가 뭐 폭락하고 뭐 그런 거 2,500도 깨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이 5년물 입찰 금리를 보고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영국의 ARM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를 인수를 포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에서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언론에서 그거를 포착해가지고 예, 얘기를 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뭐 IPO를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푸틴이 만일에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경우에는 푸틴 개인적인 경제 제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그 금융 제재가 거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 예. 뭐 하여튼 뭐 거기서 뭐 동맹과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협화음이 좀 없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어제 악재는 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로키트 마틴이 그 에어로젯 로켓다인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독점 그거 위반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이런 거 독점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부가 소송 자꾸 제기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안 좋은 거죠. 예. 물론 뭐 당연히 이거는 거의 독점이거든요. 예.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무디스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2단계 상향했습니다. 예. 부채를 50억 달러 정도 상환했다고. 예. 부채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이익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상향했다. 한 단계도 아니고 2단계나 상향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좋은 뉴스도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이런 거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는 이 내일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 외에는 아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제 베트남이 올랐어요. 그리고 인도도 시장이 괜찮았고 예. 터키가 올랐어요. 예. 근데 터키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그런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가가 36%고 금리가 막 그렇게 높은데 외환 보유고가 7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면 그 주가가 오른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저는 사실 터키가 어제 오른 걸 보고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네. 최근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3일 연속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이 좀 커가지고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네, 올랐다. 러시아가 아니고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네. 여전히 이머징 쪽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오늘도 위안화가 강세예요. 그리고 엔화는 약세고 지금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 뭐 우리나라에서만 자금이 이탈했다고 하는데 돈이 지금 위험 자산에 있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더. 네. 이게 무슨 급락할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너무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잡았다라는 건데 참 하여튼 뭐 이제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네.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1월의 악재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악재들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연준 회의에 대한 시장의 대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미국도 빠지는 거 보고 오늘 정말 절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아침에 선물 올라오는 거 보고 그나마 오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2시 딱 넘어가지고 중국이 또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외국인 선물이 매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 700계약 정도. 그냥 아주 작은 물량인데 그것조차도 소화를 못 해가지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밀려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2시 반에 턴을 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2시 45분에 에코프로 BM 내부자 거래 수사 이래가지고 급락했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시총 2위 업체거든요. 그 회사가 20%가 빠져버리면 선물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또 그 선물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또 나와서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그냥 그대로 다 내려가 버렸거든요. 예. 상당히 안 좋은. 악재가 뭐 우리나라만의 악재도 이번에 뭐 건물 붕괴도 그렇고 화재도 공장이 2군데나 화재가 나고 예.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에다가 뭐 횡령에다가 분식회계에다가 상장 폐지에다가 이렇게 많은 악재가 나온 적을 저는 처음 보는데 하여튼 뭐 악재가 너무 많다. 최대 악재는 70조짜리 회사를 그냥 IPO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번에 1월 12일 날 주가가 반등할 때 외국인이 선물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게 사실 페이크가 아니고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페이크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후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설마 하다가 쭉쭉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3,000포인트 정도, 거기는 2,970포인트 정도 되는데 3,000포인트, 3,040포인트 정도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 10% 정도 빠졌어요, 지금. 10%가 빠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2,000조 조금 넘으니까 한 200조 정도 줄은 거거든요. 이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70조잖아요.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이게 30만 원인데 지금 증권사들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5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30만 원인데 50만 원. 7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0조인데 거기에 50조가 더 더해지는 거죠. 그럼 120조. 그래서 120조 얘기하는 거예요. 120조, 130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안 좋은 거죠. 예. 이머징 시장에서 우리나라 비중을 12% 이렇게 못을 박아 뒀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다른 이머징 시장들은 많이 안 빠졌는데 그러면 비중이 더 줄었잖아요. 그럼 룸이 좀 생긴 건데 이게 들어와 버리면 그 룸이 채워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외국인이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살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비중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 버리면. 예.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청약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오르기를 원하겠지만 시장에는 이게 안 좋다. 올라가는 게. 예. 물론 오르겠죠. 워낙 규모가 큰 데다가 ETF가 이거 안 살 수가 없거든요. 다 사야 됩니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인덱스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편입을 해야 지수랑 추종하는 거죠. 이거 편입 안 하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냥. 인덱스 펀드는. 그 매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그 매수 금액이 훨씬 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연준 회의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별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지금 주식을 팔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거 이번에 저도 매도를 지난주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위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회복하는 걸 보고 뭐 견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 3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떠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20년이 넘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보고 주식을 팔 수 있냐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냥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놓쳤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견뎌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나리오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시장이 원하는 만큼 하겠다. 아니면 시장보다 덜 하겠다. 아니면 막 가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을 이쪽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생각하는 한 4회 정도 그 정도로 가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덜 하겠다. 웰스파우가 생각하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는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상당히 위험한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는. 네. 그냥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는 끌어내릴 수는 있겠죠. 순간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확 돈이 몰리면서 금리가 폭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미국 금리가 1.5%였기 때문에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그때는 돈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금리가 제로잖아요. 그 연준은 여태까지 계속 금리를 마이너스로 절대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때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2년물 금리 입찰 금리를 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네, 살짝 불안한. 하여튼 뭐, 근데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일 결론이 나오면 모든 게 다 정해진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삼성전기, 뭐 현대건설,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뭐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거 실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전혀 지금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안전하게 실적 좋은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네. 버티고 있는 쪽이 게임밖에 없어요. 지금. 네. 게임도 코스피 게임 말고 코스닥 게임. 코스피는 사면 안 되고 코스닥을 사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시장이 반전을 할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게임 쪽이다. 올해 혁신적인 흐름은 다른 어떤 그런 제품들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모빌리티 쪽으로 지금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예. 이게 아주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할 것 같다.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내일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제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올해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일 판단이 올해 투자를 결정 지을 것 같은데 좋은 결정이 나오기를 오늘 밤을 푹 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